자, 다음은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파트 살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 이용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부동산 이용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부동산 이용은 최유효 이용하셔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 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몇 층까지 건물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일까요? 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용어가 집약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집약도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과 자본이 점점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집약적 이용인데요. 도시 토지에서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로 나오고 그 상한선이 집약적 이용의 상한선을 집약한계라고 표현합니다.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층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집약한계에서는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비용하고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 딱 일치하는 곳이 집약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줄이는 것이 조방적 이용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노동과 자본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조방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왜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 않을까요? 예, 거기는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조방한계는 총비용과 총수입이 일치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건물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한계까지 있는 게 어때요? 최유효용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똑같은 이용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있는 토지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을 입지잉여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학계론에서 잉여는 서플러스 이런 뜻인데 왜 잉여가 생겼죠? 입지가 좋아서 발생한 초과 이윤 이것이 뭐다? 입지잉여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잉여는 경영을 잘해서 생긴 잉여는 아니죠. 그리고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그 위치를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입주체가 들어왔을 때 입지잉여가 생기는 거지 모든 입주체에게 똑같이 입지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입지잉여. 그 다음에 이용활동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 그 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치가가 내려간다. 그것을 뭐라고 쓴다? 치가 구배 현상 이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 그런 것을 도시 스프롤 현상 이렇게. 자, 이 동네가 옛날에는 달동네였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해동네 돼 있어요.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이질적인 게 들어왔죠? 침입입니다. 그래서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저 외곽에 있네요. 그게 뭐였죠? 직주 분리였습니다. 그 반대가 뭐죠? 그래요. 직주 접건 현상.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자, 택지로서의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것이 한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지에 관련된 지가법칙 현상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요약집 138쪽부터 141쪽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물어볼 때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겠죠. 자, 바로 문제 보면서 내용을 좀 더 보시죠. 자, 238쪽 1번에 보시면 다음은 토지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인데요. 바르지 못한 것 1번 토지 이용의 집약한계는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입니다. 그렇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딱 일치하는 데까지 요소가 투입되는 경우로서
집약한계는 손익분기점에서 토지용의 집약도다. 잘 나가다 틀렸네요. 손익분기점은 뭐라고요? 조방한계고요. 집약한계는 이윤극대화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토지용의 조방한계는 뭐가 같은 곳이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때요? 비용이 더 커서 손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입지잉여는 왜 생겼다고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한 초과이윤 이런 뜻입니다. 자, 입지잉여는 입주요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모든 입주체계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파트 앞에 중개사무소 위치가 있어요. 아주 입지가 좋아요. 중개사무소 했더니 수입이 짭짤해요. 그런데 거기다 철공소 들어온 데에서 수입이 항상 짭짤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입주체가 들어오냐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토지용의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집약도가 증가한다는 건 건물이 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으면요. 건물 위로 올라가겠죠.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요.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적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커지겠죠. 자, 경영효율의 증대 이런 경우는 집약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5번. 입지 조건 및 입지 효과가 양호한 토지에 대해서는 입지 경쟁이 생깁니다. 이때 입지 효과란 주변의 토지용이 특정 부지의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자, 여기서 뭐 바르지 못한 건 1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 최유효 이용에 대한 설명 부적절한 것. 자, 최유효 이용 왜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를 아무렇게나 이용하면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용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감정평가의 수익분석법에서 순수익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감정평가에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가격을 구할 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이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고자 할 때 수익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임대차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유용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틀렸습니다. 수익분석법이 아니고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이 최유효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집약한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이지만 최유효용은, 자, 최유효용은 아까 뭐라 그랬죠? 최유효용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합법적. 법률적인 측면 생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다 고려한 개념이 최유효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건물의 한계효용 계층, 감정평가에 가서 수익 최종 체감에 부칙할 때 여기 집약한계가 지금 건물의 한계효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유효용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최유효용의 이론적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을 찾아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이용활동 틀린가고 물었는데요. 자, 1번. 도심지의 지가가 너무 높아요. 교통이 발달했어요. 분양가 규제 정책은 직주 분리를 이야기하는 원인이다. 자, 이게 직주 분리라는 말이 나오죠.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나가 있는 거예요. 왜 분리될까요? 도심에 있더니 도심에서 지가가 어때요? 너무 높은 거예요. 못 살겠다 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오려면 교통은 잘 발달돼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은 잘 발달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시면 분양가 규제 정책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양가를 규제하면 도심에서는 분양가 규제 받아버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때요? 저 외곽으로 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 이런 건 직주 분리를 이야기하는 원인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심의 지가가 너무 높고 도심의 환경이 어때요? 안 좋아지고 교통은 잘 발달돼 있고 그러면 직주 분리를 이야기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결과가 뭘까요? 직주 분리가 되면 그 결과는 도심은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밤만 되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주야 간의 인구 격차가 커져요. 그런 걸 뭐라고 쓴다? 공동화라고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외곽 지역은요, 침상 도시가 되겠죠. 자, 베드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유동성이 매우 높겠죠. 우르르 왔다 우르르 나가니까 그것을 도심 고동 비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출퇴근 시 유동성이 커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치가 구배 현상은 도심보다 외곽에서 단위거리당 치가 하락률이 더 작다. 치가 구배라고 하는 거는 치가가 경사져서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 경사도를 보면 어디가 도심에서는 강남에서 사당만 나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근데 저 외곽으로 나가면 어때요? 그거 뭐 1km 더 나가더라도 큰 치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치가 구배 현상은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단위거리당 치가 하락률, 즉 1km당 치가 하락률이 더 작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이 생기죠. 자, 이런 부동산의 문제 중에서 특히 해결사의 다양성 관련되어 있다. 자,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프롤, 즉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즉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악화 성향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자, 해결사의 다양성 관련된 게 아니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입지잉여는 조방 한계 이상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하는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면 생산 요소의 투입을 감소시켜야 이윤 극대화가 된다. 자,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어때요? 딱 일치하는 곳인데 수학 체감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윤 극대화가 되는 이유는요. 한층 더 올라가면 비용 쪽이 수입보다 한층 더 졌을 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동안 벌어놨던 이윤을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짓는 게 이윤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한계 비용이 뭐보다 크다면, 한계 수입보다 크다면 그때는 생산 요소 투입을 감소시켜야 이윤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조방 한계는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은 곳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총 비용을 다른 말로 평균 비용, 총 수입을 다른 말로 평균 수입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 같은 곳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입지 경쟁 타당하지 않은 것. 입지 경쟁은 토지의 다용도성의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다.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떤 용도가 들어설지에 대한 경쟁이 생기겠죠. 자, 입지 경쟁은 토지형의 집약도를 높입니다. 반대로 토지형의 집약도는 입지 경쟁을 높입니다. 그래서 입지 경쟁이 생기면 당연히 치가, 치대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무슨 이용이 되죠?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약도는 또 입지 경쟁을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자, 3번 창조적 이용은 새로운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4번 치가는 그 토지의 이용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토지 이용 상태는 치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치가하고 토지 이용 상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집약 한계는 아까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한계 효용 층수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우리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침입이라고 하는 건 이질적에 들어오는 게 침입입니다. 그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죠. 그 중에서 집약적 이용이 뭘 침입할 수 있죠?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이 지역을 집약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확대적 침입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확대적 침입 일반적이죠. 이런 확대적 침입이 생기려면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은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해놓고 나면 살만한데 나 들어가 살래?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흡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자, 거기에서 1번에 높은 지가 수준, 강한 흡인력은 침입활동을 유발한 인자를 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높은 지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지가 수준입니다. 지가 수준은 낮은데 대신에 강한 흡인력이 있으면 앞으로 개발해서 어때요? 지가 올라갈 윤이 생기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침입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은 높은 지가 수준 때문에 틀렸네요. 자, 2번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형태의 이질적에 들어오는 걸 뭐라고 쓴다? 침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의 결과 종래 이용을 교체했다? 그런 것을 계승 또는 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질적에 들어오는 건 침입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3번
지가 구배 현상은요. 도심에서는 지가가 높고 외곽을 갈수록 지가가 낮아지는 거죠. 미국의 노스 교수라고 하는 학자가 토페카라고 하는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통해서 지가 구배 현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도시는 지가가 어때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도심권이 있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지가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일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직주분리는 도심의 환경이 안 좋고 지가가 높고 교통의 발달,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뭐가 틀렸죠? 여기 공동화는 직주분리의 원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직주분리의 뭐다? 결과입니다. 자, 5번.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해하는 게 확대적 침입이다. 틀렸죠? 아까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해해서 집약적으로 만드는 게 확대적 침입입니다. 자,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인 겁니다. 자, 6번.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형태에 이질적인 게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침입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확대적 침입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네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낮은 지가 수준은 아까 침입을 유발하는 인자 중에 있었죠? 예. 자, 그리고 협인적이 있나? 그래서 강한 협인적이 있어야 침입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행정 규제 이런 것도 따져보고요. 기존의 칠학 또는 지역에 침입이 생기면요. 당연히 원주민들은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7번. 직장에서 주거 위치를 멀리 두는 직주 분리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래 물었어요. 자, 직주 분리의 원인 아까 우리 살펴봤나요? 도심의 지가가 높다, 교통이 발달한다, 환경이 안 좋다, 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나가주세요 그런다. 자, 그런 게 다 뭐죠? 직주 분리의 원인입니다. 자, 1번 도심 환경이 악화되었다. 도심의 지가가 높다, 토지용 규제, 교통체계 발달, 도넛 현상. 도넛 현상이 공동화를 표현할 때 어때요? 마치 뻥 뚫린 것 같다. 그래서 도넛 현상이라고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주 분리의 뭐다? 결과입니다. 자, 8번. 자, 설명한 내용이 잘못된 거. 도시 스프롤은 뭐죠?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써요. 도시 회춘화라고 하는 건요. 여기 직주 접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도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 되겠죠? 그럼 고층화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고소득층이 도심에 들어와 살게 돼요. 그러면 도시가 다시 생기를 띠게 된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쓴다?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이 회춘화입니다. 2번은 맞네요. 자, 직주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자, 그거는 주거분리라고 불러야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게 직주분리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 도심 고동현상은요. 출퇴근 시의 유동성을 고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5번 한계지는 택지로 쓰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원방권에 있는 땅이 한계지입니다. 자, 9번 스프롤 이야기입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인데 스프롤은 도심지 안쪽보다는 어디에서? 외곽지역에 주로 스프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도 스프롤은 생기고요. 스프롤은 토지가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난개발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롤 관련해서는 이런 도시계획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도심으로 막 밀려오다 보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되어 나가는 게 스프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가 물었는데 1번은 당연히 맞고요. 2번 주로 어디에서 스프롤이 생기죠? 도시계획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외곽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 지역에 생깁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이 되는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정규수업 시간에 했죠? 네, 3번 3번은 맞죠.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되고요. 간선도를 따라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10번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것 이래 물었습니다. 1번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배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집중 반전 현상이라 한다. 뭐 용어 하나 가볍게 봐두세요. 자, 두 번째, 직주 접근은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을 이야기한다. 아까 설명했죠?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되면 이게 중고소득층이 들어오는 도시 회춘화 현상이 생깁니다. 대도시가 너무 커지면 규모의 불경제 때문에 집중 반전 현상이 나타난다. 아까 집중 반전이 일본에 있었죠. 대도시가 너무 커지면 어때요? 도심에서 이제 못 살겠다. 너무 이게 교통체증도 심하고 오염도 심하고 나 나가 살래. 그래서 어때요? 외곽 지역으로 흩어지는 게 어떻다? 집중 반전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4번. 최유효용은 획지와 건물 사이의 이질적 용도를 상정해서 판정해야 된다. 획지, 땅은 주거지로 쓰는 게 최유효용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건물은 상가 건물로 쓰는 게 최유효용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의 용도를 일치시켜서 최유용을 판정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일치성의 원칙 또는 재합 사용의 원칙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토지 최유효용에서 당연히 결여되겠죠. 자, 11번. 한계지 이야기입니다. 한계지는 택지로 쓰기 어떻다고요?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 한계지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가 물었는데, 자, 한계지는 택지로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기 때문에 주변에 농지, 임지가 있더라도 당연히 어때요? 지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걸 단절지가라 그러고요. 자가의 한계지, 내 집이다 그러면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고요. 교통이 발달하면 또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지 상호간에는 서로 대체관계가 형성되고요. 도심의 지가하고 한계 지가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는데요. 자, 1번. 인근 농지의 지가보다는 도시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택지잖아요, 한계지가. 그래서 단절지가니까 인근 농지하고는. 자, 1번은 맞고요.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 임차보다는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 내 집이다 그러면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3번.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가 형성은 순수 농경지 등의 지가 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단절지가입니다. 한계지는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다. 왜? 처음부터 얘가 택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농지나 임지였는데 용도가 바뀌어서 이제 택지가 된 거죠. 그럼 초기에는 당연히 지가가 빠르게 올라가겠죠. 도시임지 지가는 별로 관계가 없고 틀렸죠. 도심지 지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도심의 지가가 너무 올라가면요. 못 살겠다 외곽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계지 외곽에 택지 지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각 한계지 간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자, 관계가 없다는 표현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무슨 활동? 이용 활동을 마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활동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